자,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건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에 대해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기존 입장이 명확하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이는 당시 힘든 경험을 겪은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추가 설명했지만 결국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기존의 이제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입장이 사실 일본에서 이미 예상된 건 거 아닐까요? 네, 일본 언론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성의 있는 호응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소수였고 결국 과거 일본 정부 입장을 계승한다는 선을 재확인하는 수준일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출국 전 총리 관저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질문에 신뢰관계에 기초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앞선 기자회견에서 사죄나 반성 언급은 없었지만 개인적 입장에서 가슴 아프다며 과거사에 대한 진전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지지율이 50%를 넘기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런 흐름은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이후부터입니다. 일본에선 기시다 정권이 원칙을 지키면서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냈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직접 사죄나 반성을 언급하기엔 일본 내부 정치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 또 아베 전 총리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첫 방문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제징용 그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65년 그 청구권 협정과 또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현재 15분의 승소자 중에 10분이 판결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그 남은 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가면서 해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어떤 그 한국 측의 요구를 보도한 기사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그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모두 발언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현안과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발걸음을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이런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 기시다 총리님과 저희가 서로 공유하는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이 협력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국이 앞으로 미래를 향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